2022년 올해는 제임스 웹의 연이은 발견으로 정말 바쁜 한 해였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유인 달 탐사 미션 아르테미스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고 있죠. 또 소행성 충돌로부터 우리 지구를 방어하는 역사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엔 우주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주 먼지 현자타임즈 2023년 우주에서 벌어질 새로운 탐사 미션의 일정을 소개합니다. 이미 인류는 보이저, 갈릴레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주노 탐사선을 통해서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 목성을 탐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성이 아닌 그 곁을 돌고 있는 위성을 향한 새로운 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이미 허블 망원경의 관측을 통해서 목성의 얼음 위성 유로파 지하에 바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얼음 표면에 갈라진 틈 사이로 지하의 바닷물이 뿜어져 나오는 우주 온천의 존재를 포착했죠. 이곳은 지구보다 훨씬 크기가 작은 위성이지만 그 지하에 매장된 바닷물의 부피는 지구 표면을 덮고 있는 바닷물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물론 이곳의 바다는 두꺼운 얼음 표면으로 덮인 채 태양빛도 들지 않는 어둠의 바다일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서도 태양빛이 들지 않는 깊은 심해 생태계가 존재하죠. 과학자들은 지구의 깊은 바다 아래 마그마 열기로 달궈진 심해 열수구에서 최초의 생태계가 탄생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얼음 위성 속에도 이러한 심해 열수구가 존재할 수 있죠. 실제로 앞서 토성의 엔셀라두스를 지나면서 표면 바깥으로 분출되는 물줄기를 분석한 카시니 탐사선은 그 속에 심해 열수구의 존재를 암시하는 수소 분자의 존재를 검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화성이 아닌 목성과 토성의 얼음 위성일 것이라 추정하기도 하죠. 그간 목성의 위성 탐사는 주 목적지 목성을 간 김에 잠깐씩 곁을 지나가면서 탐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 목적지가 애초에 목성이 아닌 목성의 위성만을 향한 새로운 탐사가 시작됩니다. 내년 발사될 주스, 목성의 얼음위성 탐사선이 그 역사의 첫 단추가 될 겁니다. 주스는 2023년 4월 지구를 떠납니다. 8년 뒤 2031년 목성에 도착할 예정이죠. 그리고서 약 2년 반 동안 목성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한편 목성 주변의 위성 가까이 200에서 1000km 거리 이내까지 접근합니다. 주스는 가장 먼저 두 번에 걸쳐 유로파 플라이바이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위성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를 각각 12번씩 스쳐 지나가죠. 탐사 마지막 기간엔 목성이 아닌 가니메데 중력에 붙잡힌 채 대략 9개월 동안 가니메데 주변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최초로 행성이 아닌 그 위성 곁에 머무르며 궤도를 도는 탐사 시도이죠. 주스의 자외선 카메라는 유로파 표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물 분자의 흔적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주스에 탑재된 자기장 센서는 가니메데를 통과하는 목성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하죠. 가니메데 속에도 유로파만큼 거대한 물이 채워져 있다면 가니메데를 통과한 자기장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선 갈릴레오 탐사선의 자기장 탐사를 통해서 천문학자들은 가니메데 지하 150km에 약 100km 두께의 바다가 존재할 거라 추정합니다. 이번 주스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가니메데에도 똑같이 지하 바다가 존재하는지를 최종 검증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스는 2024년 그 뒤에 계속 이어질 또 다른 유로파 탐사를 위한 사전 답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2024년 유로파 내부의 바다를 탐사하는 유로파 클리퍼를 보낼 예정인데요. 내년에 발사될 주스와 유로파 클리퍼 모두 아쉽게도 직접 표면에 착륙하는 미션은 아닙니다. 대신 레이더 탐사를 통해서 유로파의 얼음 표면을 뚫고 그 내부의 지도를 그릴 수 있죠. 주스는 유로파 표면 10km를 꿰뚫고 그 내부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물론 유로파의 바다는 이보다 더 깊이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로파 내부, 바다 바로 위까지 얼음의 분포와 지도를 파악하면서 더 머나먼 미래에 이어질 유로파 착륙 미션을 위한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죠. 나사는 2025년 이후 유로파 표면에 직접 착륙하면서 그 내부의 바다를 직접 뚫고 들어가는 최초의 외계 해저 탐사 미션 유로파 랜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이제 달과 화성을 넘어서 목성 주변의 가니메데에 직접 착륙하는 다음 미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데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외계 행성뿐 아니라 그 곁을 도는 외계 위성의 후보까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가스 행성 곁을 도는 얼음 위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다면 그간 생명체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 무시했던 가스형 행성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생깁니다. 가스 행성 자체는 생명이 살지 못하더라도 그 곁을 도는 얼음 위성에선 외계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머지않은 미래 목성의 유로파, 토성의 엔셀라두스와 타이탄 등 외계 바다를 직접 방문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미 인류는 영화 아바타 물의 길처럼 지구의 바다가 아닌 외계의 바닷속을 누비는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주는 과연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을까요?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채워져 있을까요? 우주의 미래와 탄생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질문입니다. 특히 측정 방식에 따라 우주의 팽창률이 조금씩 다르게 측정되는 허블 텐션도 여전히 풀어야 할 현대우주론의 가장 난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발사합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우주 시공간의 기하학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새로운 망원경에는 기하학을 연구했던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 이름이 붙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을 타고 진작에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소유주 로켓 발사 일정은 취소되었죠. 그 대신 내년 9월 스페이스X의 펠컨 9을 타고 우주로 올라갑니다. 유클리드는 지름 1.2m의 거울로 구성된 우주 망원경인데요.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아주 머나먼 은하들을 관측합니다. 유클리드 망원경도 이번 제임스 웹에 있는 라그랑주 L2 포인트로 날아갑니다. 특히 우리은하 원반과 태양계 원반을 벗어난 각도를 바라보면서 가장 어둡고 머나먼 배경 우주의 지도를 그리게 되죠. 약 100억 광년 거리까지 우주 전역의 은하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우주의 가장 정밀한 3D 입체 지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비교적 좁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유클리드 D필드 관측도 진행하게 됩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놓인 은하들로 인해서 먼 배경 우주의 빛이 일그러지고 증폭되는 마이크로 중력 렌즈 현상을 활용하죠. 계획대로 유클리드의 모든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100억 개가 넘는 은하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담긴 역대 가장 거대한 3D 우주 지도가 완성됩니다. 특히 유클리드 미션이 기대가 되는 건 뒤이어서 함께 이루어질 다른 망원경들과의 콜라보 때문인데요. 2024년엔 최근 칠레 완공된 베라루빈 망원경이 하늘 전역의 지도를 그리는 새로운 서베이 관측 LSST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5년엔 허블과 제임스 웹이 뒤를 잇는 또 다른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이 올라가죠. 특히 로먼 망원경은 허블보다 훨씬 거대한 시야각으로 한꺼번에 넓은 우주의 지도를 빠르게 훑어보는 관측을 진행합니다. 허블 망원경이 200번 넘게 찍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영역을 로먼은 딱 한 번 관측으로 모두 담을 수 있죠. 내년부터 차례대로 관측을 하게 될 유클리드, 베라 루빈, 그리고 낸시 그레이스 로먼, 지상과 우주에서 우주 전역에 새로운 지도를 완성하게 될 이 망원경들의 콜라보가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에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지, 과연 우주 팽창은 정말 빠르게 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확한 우주의 팽창률은 대체 얼마인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현대우주론의 마지막 남은 수수께끼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활발한 소행성 탐사도 함께 이루어지는데요. 우선 지난 16년에 지구를 떠났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의 샘플이 2023년 9월 24일 지구로 돌아옵니다. 오시리스 렉스는 18년 소행성 베누 곁에 도착했죠.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탐사 로봇은 긴 주둥이를 내밀고 소행성 표면에 살짝 부딪히는 터치다운을 성공했죠. 이때 튀어나간 파편은 곧바로 탐사선의 샘플 캡슐에 채집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10일 탐사선은 샘플 캡슐을 실은 채 베누 곁을 떠났죠. 그리고 지금도 무사히 예정된 궤도를 따라 우리 지구를 향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후 지구 근처에서 탐사선은 샘플 캡슐을 분리하고 지구로 던지게 되죠. 앞으로 남은 여정도 무사히 잘 버텨준다면 2023년 9월 23일 소행성 베누의 파편을 담고 있는 캡슐은 별똥별처럼 우리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미국 유타 사막에 떨어지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의 파편을 분석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오랫동안 고대 지구에 물을 제공한 범인으로 태양계 끝자락 혜성이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미션을 통해 직접 혜성을 탐사한 결과 혜성에 얼어있는 물은 지구의 것과는 같지 않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제 혜성이 아닌 소행성에서 지구 물의 기원을 새롭게 찾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또 다른 소행성 류구의 샘플을 싣고 지구로 돌아왔던 일본의 하야부사2 미션도 이 지구 바다의 소행성 기원 가설을 지지하고 있죠. 소행성 벤으로 날아갔던 오시리스 렉스의 샘플은 이 가설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을까요? 부디 남은 여정도 무사히 잘 버티길 기원합니다. 한편 내년 10월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 궤도를 도는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는 새로운 탐사 미션 푸시케도 발사될 계획인데요. 특히 이 소행성 푸시케가 특별한 이유는 소행성 전체가 니켈과 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태양계가 갓 만들어질 때 소행성들이 반죽되며 지구와 화성 같은 덩치 큰 행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덩치가 계속 커지게만 했던 건 아닙니다. 특정한 각도로 빠르게 충돌하면 오히려 덩어리가 합쳐지지 않고 표면이 날아가거나 쪼개질 수 있죠. 푸시케는 오래전 이런 특정한 충돌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외곽의 암석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니켈과 철 핵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이죠.
사실상 그대로 살아남은 행성의 핵이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푸시케는 말 그대로 지구와 화성 같은 암석 행성의 핵과 같은 상태이죠. 지구에선 표면에 두꺼운 지각을 파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구의 핵을 직접 탐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푸시케로 날아가서 행성 탄생의 재료를 직접 탐사할 예정이죠. 푸시케는 내년 10월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를 타고 발사됩니다. 그리고 29년 소행성 푸시케에 도착하죠. 총 21개월 동안 푸시케 주변 궤도를 돌면서 이곳의 성분과 기원을 분석합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먼 과거 내부의 철이 직접 분출되는 철 화산 활동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푸시케에 탑재된 감마선 분광기를 통해서 소행성 표면의 철과 니켈 성분의 지도를 파악하고 과거에 존재했던 철 화산 활동의 흔적까지 파악할 수 있죠. 한편 푸시케 탐사는 가까운 미래 시작될 우주 자원 경쟁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지름 200km 크기의 거대한 니켈 철 덩어리죠. 그 자체가 금속 자원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푸시케를 자원으로 쓸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무려 100경 달러, 우리 돈 13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정하죠. 물론 정확한 가치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지구에서 고갈되어가는 금속 자원의 대체제 역할로서 소행성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지구의 건물과 반도체가 소행성에서 채굴한 금속으로 만들어지는 날도 곧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푸시케의 경우 발사 일정이 조금 불확실한데요. 원래는 진작에 올라갔어야 하지만 이미 한 번 2023년으로 발사가 연기된 상태이죠. 천문학자들은 최대한 푸시케 발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푸시케가 빨리 올라가야 새로운 금성 탐사선 베리타스를 비롯한 또 다른 태양계 탐사 로봇들이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부디 내년에는 예정대로 발사가 모두 진행되면서 남아있는 다음 탐사 로봇들도 순항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해 잼셉 덕분에 정말 즐거웠던 만큼 내년에도 새롭게 이어질 다양한 우주망원경과 탐사선들의 대활약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주먼지 현자타임즈도 앞으로도 계속 이들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먼지 여러분, 올 한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 2023년에도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주먼지 여러분, 안녕.